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바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망의 일본 유흥 빰 2탄 일본 유흥 2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노딱을 먹어서 다시 영상을 촬영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말을 좀 이쁘게 예쁜 말로 하다 보면 조금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찍는데, 뭐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뭐 노딱 먹으면 그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 시간 복습을 하자면, 일본의 유흥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소프트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한국 사람들이 그놈의 그 야동으로 일본을 배워서 굉장히 하드코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젠틀하고 소프트합니다. 물론 하드코어 한 곳도 있어. 그래서 좀 많이 이런저런 부분들이 좀 세퍼레이트가 좀 잘 돼 있다고 해야 되나? 그 한국 야동에 익숙한 사람들은 포노보 가면 되게 맨 처음에 놀라는 게 뭐야, 장르가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 뭐 이제 밀프니 스패킹이니 뭐 이제 갱뱅이니 엄청 많잖아. 그게 그런 것처럼 일본도 이렇게 뭐 대중적인 게 있고 보수적인 게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좀 하드코어한 걸 찾다 보면 되게 많아요, 그게. 그래서 뭐 흔히 야구 동영상으로 따지면 가장 메이저한 게 좀 소프트한 거 있잖아. 뭐 프레스티지라던가 아이디어 포켓이라던가 S1이라던가 이런 거 되게 부드럽잖아. 제일 많이 보고. 요게 있으면 반대로 하드코어한 레이블도 있잖아. 도그마 같은 거. 이런 것처럼 일본 반문화는 찾으면 진짜 다양한데, 근데 하드코어한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지. 분명히 있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가장 일반적인 대중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첫 시간으로 제가 걸즈바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래서 여기 걸즈바라는 게 따지고 보면 아마와 세미 아마들의 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풋풋한 20대 초반 애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걸즈바 같은 데는 여러분들이 좀 일찍 가잖아요. 일찍 가면 대학생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학생들은 다만 조금 일찍 퇴근을 한단 말이야. 일찍 퇴근을 한 뭐 10시쯤 되면 퇴근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 누가 뭐래도 일본 유흥 문화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캬바쿠라거든. 캬바쿠라. 그래서 요거는 일본 만화책 봐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 캬바쿠라라고 해서. 이게 뭐 영업으로 따지면 영업의 꽃이 뭐야, 보험 영업인 것처럼 캬바쿠라가 딱 일본 문화의 반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를 꼽으라면 난 캬바쿠라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 따지면 룸 같은 느낌이 있죠. 룸빵 같은 느낌이 있는데 시스템은 조금 많이 달라요, 한국이랑. 그래서 일본이랑 한국이랑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캬바쿠라는 여러 캬바쿠라가 있거든. 뭐 예를 들어 일본 만화책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 전부 다 이제 상탈 까고 막 이게 물고 빨고 하는 캬바쿠라도 있는데, 그런 데도 있다고 해. 내가 간 데는 그런 데는 아니고. 근데 보통 일본 캬바쿠라라고 하면 좀 시스템이 한국이랑 좀 다르게 흘러가요. 한국은 들어가면 여자들 티십이 따로 챙겨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술도 따로 시켜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이잖아. 근데 일본에서는 그 술을 따로 안 시켜도 시간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 시간 안에 기본 술이라는 게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시스템이 걸즈바 같은 경우는 뭐 이제 3,000엔에서 4,000엔 시간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 가면 이제 술 사달라고 하거든. 약간 태국에서 파는 LD 같은 개념으로 사달라고 하는 게 요게 들어간다면, 캬바쿠라는 보통 5,000엔, 6,000엔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돼. 조금 높은 가격이잖아. 근데 걸즈바랑 다른 건, 걸즈바는 여기 딱 해서 친구 같은 느낌 있잖아. 이게 친구 같은 느낌. 어머 오빠! 약간 이런 느낌이면, 캬바쿠라는 약간 착석바 같은 느낌에 옆에 앉아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 오빠?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죠? 아, 이거 좋다. 근데 여기서도 한국처럼 알면 안 돼. 막 이렇게 막 만족 쏴라있네 이러면 바로 쫓겨나요. 여러분 알았죠? 그런 거는 하면 안 되고요. 근데 은근히 터치 같은 거 조금씩은 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은 조금 있단 말이야. 약간 도의적인 차원에서 그런 거는 이제 뭐 이제 약간 이제 뭐 그런 거 허벅지에 손을 잠깐 올린다거나 이런 거 있지. 이런 거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일단은 여기 시스템 좀 웃긴 게 뭐냐면, 맨 처음에는 캬바쿠라는 영업시간마다 그 시간 차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좀 일찍 시작하면 이런 시간엔 TC가 조금 낮게 책정이 되다가, 그러다가 마칠 되면 이제 5,000엔, 뭐 6,000엔, 7,000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란 말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니 걸즈바는 뭐 이제 어차피 걸즈바도 이렇게 드링크 사주고 그러면 시간당 5만원씩 나오는데, 캬바쿠라는 뭐 5,000엔부터 시작한다면서요. 그러면 캬바쿠라가 더 개싸비드가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게 막상 가보면 그렇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딱 가서 있으면 여자들이 이렇게 와서 얘기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여자들이 로테이션이 돌아가거든요. 로테이션이 돌아가. 몇 분마다 다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돌아가면, 그러면 결국에는 여자들을 이렇게 지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야. 야, 마음에 든다. 얘들이 열심히 영업을 하거든. 그러면 야, 너 마음에 든다.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지명비가 들어가. 지명하게 되면 예를 들어 원래 시간당 5,000엔으로 돼 있는데, 보면 지명하게 되잖아. 그러면 요게 뭐 2,500엔, 3,000엔 또 붙어. 시간당 추가로 돼. 그리고 얘들한테 술을 사주나? 그럼 또 술값이 또 붙어. 그러다 보면
한 시간에 거의 한 10만원씩 돼요, 그게. 한 시간씩 10만원씩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또 먹다 보면, 또 그냥 원래 기본적으로 먹는 술만 먹을 수가 없잖아. 기본 술만. 그러면 이제 뭐 양주도 보틀 한 병 까고 그렇게 되면, 둘이서 놀면 한 7, 80은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2시간 정도 놀았을 때. 그래서 약간 덤탱이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누가 댓글 남겨주더라고. 그거 지명 같은 거 안 하고, 여자 술도 안 사주고, 나 혼자 이게 먹고 나와도 된다고. 그러면 가성비 개싸버지게 놀 수 있다 말하는데, 뭐 그렇게 놀면 개싸버질 수도 있는데 딱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 눈치 오지게 보잖아. 일본은 상대적으로 좀 덜한데.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너희들은 얘기만 하고 술은 나 혼자 마시고 너 지명도 안 하고 술도 안 사줄 거다 그러면 캬바쿠라가 오히려 걸즈바보단 괜찮을 수가 있어. 왜? 걸즈바는 술을 사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 이게 얘기하다가도 술 안 사주면 딴 데 가고 막 그런 게 좀 있단 말이야.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캬바쿠라가 좀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뭐가 좋다고 해야 되나? 없는 시스템이 있어. 한국에는 없는 시스템. 그게 애프터라고 해서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일본 유흥은요 되게 금방 맞춰요. 새벽 1시 전에 맞춰야 돼. 그래서 보통 뭐 12시 반 이때쯤 되면 맞추는 걸 알고 있는데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치고 나면 애프터를 해서 같이 나가서 이제 뭐 술도 조금 마시고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 그게 가능해요. 그게. 그래서 다 된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통상적으로 한 7, 80%는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좀 이쁜 애들은 좀 공을 몇 번 들여야지 나가주는 애들도 있고 처음에 바로 나가주는 애들은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어머 어떻게 나를 처음 보자마자 같이 이렇게 나갈 수 있어? 이런 애들도 분명히 있거든.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캬바쿠라 들어가서 애프터 되는 애로 이렇게 뭐 이게 영업 마치기 전 시간 딱 맞춰가지고 들어가잖아. 그러면 거짓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나가서 뭐 이제 맥주는 한 잔 먹을 수 있고 그게 된단 말이야. 나는 이거는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됐어. 그래서 그렇게 나가서 이게 먹고 난 다음에 대신 나가게 되면 얘네들한테는 일 마치고 같이 또 일을 하는 거잖아. 노동이란 말이야. 따지고 보면 이거는 노동이란 말이야. 잔업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택시비 같은 개념으로 보통 한 1만 원 정도를 이렇게 챙겨주는 게 매너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요렇게까지는 가본 적은 없었는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뭐냐면 그게 캬바쿠라 같은 것도 있고 뭐 아까 찾아보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누리는 일본 문화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언어가 돼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언어가 돼야지 그런 이게 누릴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언어가 어느 정도 되면 그거 말고도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되게 신기했던 게 일본이 남파라고 하지. 헌팅 까대기에 그런 게 엄청 반대한 게 있어, 실질적으로. 내가 외국인 버프를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난 지나가다가 여자애가, 어머, 한국 사람이다! 이래갖고 말 걸어가지고 같이 술 마시러 간 적이 있었거든. 되게 오픈돼 있어요. 개방적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약간 아날로그적이지만 누구보다도 약간 본능적이고 약간 좀 염세적이지만 끈적하면서도 무기력하지만 근데 또 본능적이고 일본이 그런 게 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가 되고 그러면 굳이 뭐 그런 데 가지 않더라도 이게 혼술 저녁에 와갖고 하다 보면 혼술하는 여자들도 되게 많아, 일본에는. 그러면 옆에 앉아서 얘기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되게 잘 받아줘요, 여자들이. 난 그거 깜짝 놀랐어. 그래서 한국에서 말 걸면 아 뭐야 연락 짱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일본에서 되게 말 잘 받아주고 오히려 말을 걸어준 당신의 용기에 아리가또 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다만 선은 한국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끊는 느낌. 재밌게 얘기하고 나중에 라인 아이디 물어보면 마음이 없으면 아예 안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연락이 되잖아. 연락이 되면 뭐 몇 번 더 만나고 며칠 술 같이 먹고 그러다 보면 그때는 이제 이게 일본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얘기했을 때 한국 남자들이 가장 빡쳤던 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진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문어발적으로 만난 경우 되게 많아요. 외도도 그렇고 불륜도 그렇고 그리고 남자친구인데 다른 남자 만나는 경우도 한국보다 훨씬 심해. 그게 이 얘기하니까 일본 여자가 그럴 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한국 여자를 바라봤을 때 일본 남자가 굉장히 기가 세고 히스테리컬하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바람은 많이 피지 않는다라는 인식도 가지고 있거든. 일본은 그런 쪽으로 되게 심하단 말이야. 그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굉장히 아날로그틱하게 보이지만 얘기를 하고 그런 남녀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척척척 이제 A, B, C로 들어가잖아. 그러다 보면 그냥 바로 이제 이렇게 쫙 펼쳐지는 그런 신세카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씨발 남자로 태어났으면 이런 일본의 문화에 대해 가지고 그치? 우리가 한 번은 누려봐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일본은
일본어 공부 되게 내가 열심히 하라는 얘기 하고 싶고요. 그리고 나도 공식적으로는 일본 여자를 사귄 적은 없단 말이야. 근데 일본 한번 가면 거의 뭐 비자 끝날 때까지 90일씩 뻑이다 하고 몇 번씩 오고 그러잖아.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요 요까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요 캬바쿠라 말고도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은데 그거까지는 내가 뭐 경험해본 영역이 아니라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쉽진 않고 캬바쿠라까지는 한번 가서 놀만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여튼 이렇게 가자마자 쏴라 있네 이러다가 잡혀가지 말고 하나치 그래가지고 다들 이렇게 좀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